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네, 청취자들의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림님은 경제협력 예산 확대라. 예산은 신중해야 됩니다. 퍼주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문미연님은 자유한국당이 안보 외쳤으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없애는 문제라면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 주셨고, 숙명여고 시험 부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들어왔는데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인데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 뻔하다는 말씀도 있고, 판결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애들을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무리 아닌가 하는 의견도 주셨고, 쌍둥이 가족과 학교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학교도 공범이 아닌가 싶다. 학교가 제대로 밝혀낸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이제 상당히 학교에 대해서 화살을 겨눌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예산안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장성수 님이 보낸 예산에 관한 의견. 국회 예산만큼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성을 좀 알 수 있겠다. 국회 운영 예산을 말하는 거겠죠. 국회의원들한테 가는 그 예산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는 와이뉴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길도 많이 막혔을 텐데 밤길을 달려서 내려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자. 그러면 토요일 날 새벽에 떠나서 언제 돌아온 겁니까? 어제 집에 가니까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풍 나들이 객들이 많아서 한국 넘어와서 이제 서울 오는 길이 꽤 많이 밀렸죠. 간 김에 한 일주일 푹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1박 2일밖에 안 되는군요. 다 일단 들어가면서 이제 휴대전화를 다들 걷어서 못 쓰게 하니까 전화가 없는 세상이 참 그렇게 편한 줄 이번에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꽤 근질근질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합니다. 이번 행사한다고 먼저 행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1박 2일간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고 남북 민화협, 남측에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북측에는 민족화해협의회, 이게 민화협입니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가 열렸는데 이 행사 취재차 다녀온 겁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남측에서 한 260여 명, 북측에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박광자 씨 총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이 끊겼으니까 10년 전이네요. 그 얘기도 벌써.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이게 그동안에 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다른 뭐 소규모 행사들 있긴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열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1년 만에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 몇 번째입니까 이게? 내금강 관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아마 제가 13번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는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맨 처음 시작할 때 가본 곳에는 기억이 없네요.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오는 그 관광 갔다는 거죠.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로로 갔다가 뭐 육로로 오기도 하고 배 타고 갔다가 육로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금강산과는 꽤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네. 11년 만에 금강산을 다시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1박 2일의 짧은 방북이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 비무장지대를 들었을 때 이거 떨리는 느낌. 2003년에 그 육로 관광 시범 관광 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남방 한계선, MDL 군사 분계선, 북방 한계선이 넘어갈 때 10분, 15분, 20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오는데 그래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걸 다시 오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필요했나 하는 느낌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는 문이 금강통문이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는 문이 구서통문이거든요. 이제 MDL 군사 분계선을 지날 때 우리 같은 차에 탔던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북한으로 들어섰다. 그 다시 넘어올 때는 이제 무사 귀환했다. 다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었는데 어쨌건 그 도로 철도가 나란히 갑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그런데 도로에서 바라본 철길의 모습을 보니까 2007년에 동해 북부선 시범 운행을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철길에 접초가 무성했고 칡덩쿨이 뭐 이렇게 막고 있는 곳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남북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하면 뭐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골, 풍악, 금강 계속 나가는데 가을에는 풍악산이니까 단풍이 어땠습니까?
금강산으로 가는 3일 4일 이틀간 날씨가 정말 좋았죠. 쾌청해서 단풍 구경하기에는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방북단 일행 중에 고령자들이 좀 많아서요. 만물상이나 구룡폭포, 상팔담 등 산을 오르지 못해서 풍악산의 속사를 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강원도 고성에서 북측 고성으로 가는 길에는 단풍이 절정이었고 북쪽 들녘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서 논들은 뭐 텅 빈 상태. 은빛 억새꽃들이 물길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은 뭐 곳곳을 올라보지는 못했겠네요. 그래도 좀 봤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북쪽에서 만든 금강산 관광 안내도를 제가 지금 마운틴 금강 투어링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광 코스가 4개이지 않습니까? 만물상 코스가 있고 구룡련 코스가 있고 그리고 내금강 코스가 있고 해금강 코스가 있는데 이번에 이 4곳 중에 이제 3일포 해금강 중에 속하는 3일포만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 보다 보니까 제가 삼겹살 구워 먹었던 금강산 호텔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다녀오면서 상당히 참 좀 감회가 깊기도 했고 많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건 처음으로 저도 12번째 가면서 처음 가본 게 3일포 안에 사선정이라고 있거든요. 사선정. 사선. 4명의 그 신선이 머물렀던. 그게 3일포 호수 안쪽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못 가본 곳인데 저도 처음으로 그쪽 배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저하고 다른 일행 1명, 2명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만 보는 호사를 누리고 왔습니다. 금강산에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그럼 마치 강릉의 경포대처럼 이렇게 석호군요. 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갇힌 건가요? 그렇습니다. 석호고요. 사선정에 가보니까 그 편말이 있는데 1320년대에 세워졌다고 돼 있는데 일제 시기에 아마 사선정이 무너졌다 그래요. 일제 시대의 탐성 지도를 보면은 사선정지라 그래서 틈만 남아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실제 가니까 돌기둥이 무너져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북측에서 새롭게 세워서 아마 1960년대에 복원한 걸로 들었는데 그대로 돼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3일포 호수 안으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북쪽에서 지금 낚시터로 운영을 하면서 가서 이제 북측 안내원들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노를 젓는 것은 $5. 모터가 달린 것은 $10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숫자를 달러를 셀 때 1, 2로 안 세고 하나 둘로 셉니다. $1, $2?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10씩 주고 2명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앞에 북측 사람들이 보트를 노젓는 걸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 왔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떡볶이나 오뎅탕 이런 것도 파는 겁니까? 뭐가 있어요? 원래 단풍관에서 이제 그 흑돼지 꼬치구이 그리고 감자전 이걸 팔거든요. 이번에도 팔았는데 단풍관 시설 안쪽은 상당히 좀 많이 어지럽고 잘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다는 얘기겠죠. 좀 그랬습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고. 혹시 관광 코스 중에서 막 파손돼 있거나 아니면 확 달라졌거나 이런 데도 있었습니까? 3일포를 제가 한 4번째 정도 갔는데요. 길은 잘 정비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현대아산 관광 조장으로 일했던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좀 더 편리하게 손을 본 것 같다. 당장 관광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관광 코스 이게 아까 만물산 코스나 구룡령 코스 이쪽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간혹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측 내부 인사들도 주민들도 단체 관광을 오거든요. 관광 코스는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스 관리는 코스 관리지만 일단 상황이 맞아야 되니까 언제쯤이면 다시 금강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올해가 관광 20주년인 건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998년 11월 18일에 금강호 배가 경적을 울리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기적을 울렸죠. 박지원 대표가 함께 청와대 쪽에서 주관해서 갔던 건데. 그때 이제 사실 이번 행사에 민주당 서른 의원이 같이 갔는데 민화협 공동의장이니까 그 당시에 1호 관광객으로 갔던 비화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국회의원 2명이 갔는데 첫날은 안 내려주고 항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안 내려주냐 해서 이튿날 관광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건 그 10주년이 되는 2008년에 불의의 박광자씨 사고가 나면서
관광이 중단됐죠. 10주년 기념식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2003년 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11월 18일이 다다음 주죠. 현정은 회장이 아마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서 금강산을 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자기 판단으로는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대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됩니까? 아직은 직원이 현대 아산 직원이 한때 1,100명이 이르렀는데 네. 지금은 150명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년, 7년은 흑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적자 폭이 상당히 커졌죠. 그렇죠. 회사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현대 아산 이번에 같이 갔던 현대 아산 관계자가 당장 재개하면 숙소만 좀 손보면 된다. 현재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이 있는데 나머지 숙소를 좀 손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규모는 한 500명 선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건 분명히 의지를 밝힌 사안이니까 네. 이건 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던 북측 관계자들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금강산 재개 관광 재개가 들어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 돼 있죠. 이항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및 동해 관광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북측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금강산에서 통천, 원산, 칠보산에 이르는 구간 중간에 뭐 갈마 지구도 있고 명사심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을 관광 특구로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실제 북측 관계자들이 그런 언급들을 여러 차례 했고 현대 아산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를 한 만큼 좀 준비가 되지 않겠나. 네. 동해 북부선 철길부터 먼저 열린다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엔 제재라는 게 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으로 해서 일단 열어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잘 되기를 한번 예, 참 걸림돌이 있지만은 잘 될 것으로 저도 그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권영철 대기자의 와이뉴스였습니다.